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만나도 너무 만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드는 시댁 식구들 정리한 사람입니다. 사이가 좋은 건 좋지만 정도껏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상가족도 아니고 아니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모이고 별일이 생겨도 모이고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모이고 암튼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이좋고 우애좋게 지내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정리까지 하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이 사람들 좀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과장 조금 더 보태서 1년 365일 동안 한 300일을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해야 당연한 날 모이는 것 가지고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생신, 명절, 제사 이런 거 괜찮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저에게만 해당되는 시댁 행사 스트레스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은 꼭 모여야 하는 행사 말고도 정말 별일 아닌데도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모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그게 별일이 아니라 꼭 모여야 한다는 점이 있었죠. 그럼 하나씩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호님 생신 당연히 가야죠. 이건 불평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죠. 명절? 당연하죠. 호로 자식도 아니고 명절 쉽게 생각하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 아니니 당연히 가야죠. 제사? 며느리고 저희 집 또한 제사 있었기에 최대한 가야죠. 하지만 만일 주말에 낀다면 100% 참여하지만 주중에 잡히게 되면 이건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남편은 바쁘니 패스하고 며느리인 저는 늦어도 들러 제사 음식 만들어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생각해봐야 하는 사안이죠. 저 위에 열거한 것들이 거의 100% 참석을 해야 하는 시댁 행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있었으니 남편 위로 2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시누이 둘인데 그녀들의 생일에 참석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가까운 곳에 살고 타이밍이 맞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예스이지만 일부러 시누이들의 생일이라고 해서 제 시간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누이들의 남편 생일은? 이건 제 기준에는 완전 남의 일이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카톡 하나 정도는 보낼 수 있지요. 누군가가 알려줘서 예기치 않게 알게 된다면 당연히 축하한다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 또한 제 대답은 노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네요. 시누이와 시누이 남편 생일을 달력에 적어 놓던지 아니면 핸드폰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인지도 말이죠. 그럼 시 조카들과 관련된 행사들은 생일, 어린이집 행사, 무슨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 각종 대회 참여,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식도 아니고 조카들 또한 제가 누구인지 개념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쪼꼬맹이들을 챙겨야 한다. 그들의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내가 왜? 이런 건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제 뇌 밖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참석 여부는 노이지요. 그럼 연말 연초는 남편과 보내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만일 100번 양보해서 연말은 시댁과 보냈다면 연초는 친정 부모님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형평성에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연말 연초는 저희 부부끼리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더 나가볼까요? 초복, 중복, 말복. 그런 거 챙기시나요? 챙겨야 하는 건가요? 그날 삼계탕 먹지 않으면 뭐 크게 더위라도 먹는 건가요? 초복, 중복, 말복 개념 제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 앞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카들의 행사 부분 이야기인데 조카들을 위한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챙겨야 하는 건가요? 결혼했을 당시 첫째 시누이는 조카들 어린이날에 저나 남편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계급된 지 한참 지나버린 저는 방정환 선생님의 개념까지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어린이날은 그저 쉬면서 늦잠 자는 날에 불과했었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제게 서운함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는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첫째 시누이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몰랐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그런데 옳게. 크리스마스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애들 생일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까, 그럼 옳게도 식구들 생각하는 마음 정도는 내 비춰줘야 하는 거잖아? 내 동생이 그동안 삼촌 노릇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옳게도 들어왔으니, 그런 건 옳게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올케가 아이를 낳으면 챙길 거 아니야?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은 저들 부모가 케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의 선물을 타인에게 강요하듯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을 하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게 욕을 한다 해도 저는 제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자율적이 아닌 강요에 의해 받아내는 선물과 챙김에 대해서 제 대답은 역시나 노입니다. 형님, 한번 넘어갔으면 계속 넘어가 주세요. 전 앞으로도 조카들 행사 챙길 생각이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제가 알아서 챙기는 건 상관없겠으나 형님 눈치 보면서 조카들 선물 챙길 마음은 없어요. 그이하고 잘 살아보려고 결혼한 거지 조카들 행사 챙기느라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옵션은 저나 그의 안중에도 없었고요.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도 챙기지 않을 텐데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님도 요즘 사람인데 형님은 제게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이기적이란 말을 했습니다. 조카들 선물 안 챙기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건가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챙겨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부모들이야말로 이기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케는 참 거절을 잘한다. 원래부터 그랬었던 거였는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 아무리 요즘 사람이라고 해도 눈치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올케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그 집안의 가풍을 따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여느 며느리들이 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은 좀 특별한 편이거든. 그런데 올케가 계속 노라고 하니까 좀 김이 새긴 하네. 사람이 정이 참 없다. 정이. 형님이 왜 제게 조카들 행사를 가지고 한마디 했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제가 그들의 흐름에 맞춰줄 것이라 생각을 했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노라고 외치는 것들이 많으니 당황을 한 듯한데 시어머니 아무 말 안 하시니 시누이도 참고 있다가 자기 조카 일에 대해서 역시나 노라고 외치니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저란 사람에게 한 소리를 해댔던 거였죠. 물을 흐리는 사람이라 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안 그랬었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한테 미꾸라지라니 참 어이없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일 저 위의 사안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라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시어머니들에게 욕먹을 것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댁은 특별해도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시모님은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본래 서울권에서 사시다가 제가 결혼하자마자 외곽으로 빠져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 결혼하자마자 저는 저희 신혼집을 챙기기보다는 시모님 댁을 더 드나들기를 바랐었습니다. 시부모님 댁 백구가 임신을 해도 모여야 하고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정원에 꽃이 피어도 그거 구경하러 모여야 하고 싱싱하게 가꾸신 채소로 음식을 해도 모여야 하고 그리고 시누이와 약속을 잡아 차 한잔을 하려고 해도 카페가 아니라 시댁으로 가야 하고 아무튼 시댁 식구 중 누군가와 만나거나 약속을 잡을라 치면 장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넓은 시댁으로 가자 이거였죠. 하물며 저희 집 쥐뜨리 때도 구경만 하시고 식사는 시댁에서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 여동생의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농담인 건지 진담인 건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동생 결혼식 장소로 시댁의 마당을 추천하겠다고 말이죠. 그 마당에서 치르는 결혼식 이야기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여동생은 고리타분한 애라서 절대로 야외에서 결혼할 애가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채는 안 하고는 당신 하실 말만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알게 되셨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참석하던 행사들에 당당하게 참여하지 않겠다 제 뜻을 전하니 처음엔 왜? 라는 반응이었으나 이제는 쟤는 원래 미꾸라지 같은 애 라고 체념을 하고 사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제가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질질 끌려가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노라고 대답을 했고 뒤에서 시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지 않았기에 애초부터 물 흐리는 애로 낙인이 찍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결혼 7년 차. 그렇다고 시댁과 관계 틀어지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을 뿐이죠. 시부님이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라는 것을요. 물론 나쁜 마음 먹고 일부러 시댁을 피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제 몸을 혹사해 가면서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입니다. 시댁 행사의 반 정도는 저도 참석을 하고 반 정도는 아들과 남편만 보냅니다. 그분들이 진심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며느리인 제가 아니라 아들과 남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니까요. 남편과 처음에 이 일로 많이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는 포기를 한 상태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 노릇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도리는 하되 무리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기에 요즘에 눈치를 살살 봅니다. 이 여자가 움직일지 움직이지 않을지 하고 말이죠. 당시 남편과 의견 다툼 심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네요. 만일 나를 시댁의 모든 모임에 데리고 가고 싶다면 머리 끄댕이를 잡아서 데리고 가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를 존중해 달라고 했고 나를 존중하는 만큼 나 또한 당신을 존중할 것이며 시댁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시댁은 정월 대보름에도 만나고자 했던 분이셨습니다. 같이 달을 보자고요. 좋은 분들이고 친밀한 사이 유지하는 시댁 식구들인 건 저도 잘 아는데 정월 대보름까지 함께할 만큼 글쎄요. 그렇게까지 친밀해질 필요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노라고 외치는 며느리이고 시댁에서 저는 미꾸라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시어머니로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며느리로 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라고 외쳐야 하는 부분에는 노라고 꼭 외치세요. 저희 시댁만큼은 아니어도 당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과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입이 있으니 노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우리 목소리라도 낼 수 있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평생 시댁에 질질 끌려다녀야만 할 수도 있답니다. 정월 대보름에 저처럼 달보러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